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 단기 특강 영어 레벨 1 독해 240제입니다. 오늘은 11강이고요. 201번부터 2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날입니다. 저는 이정우 선생님이고요. 총 240제 중에서 220번까지 다가왔습니다. 자, 거의 끝나가는데요. 조금 더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재미난 독해를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6개의 단어가 준비되어 있죠. mysterious, 신비한, 불가사의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였고요. traditional, 무슨 의미였었죠? 형용사고요. 전통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였습니다. during은 전치사였고요. 무엇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였네요. carpenter, 굉장히 어렵게 게임으로 등장했었는데요. carpenter, 목수였었죠. 그 목수의 인과응보, 이런 주제의 독해 지문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quit이라는 거 그만두다라는 의미의 동사였죠. quit. nest는 둥지였습니다. 황제 펭귄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둥지, nest였네요. 6개의 단어들 다시 한번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독해 풀러 가야겠죠. Enjoy Reading 1입니다. 오늘 Enjoy Reading 1에서는요, 독해 지문 2개를 준비했는데요. 관련된 문제부터 먼저 확인하시면요. 첫 번째 독해 지문은 201번 문제가 있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독해 지문은 207번부터 8번까지 두 문제가 있는 독해 지문입니다. 자, 첫 번째 독해 진행하기 전에 텔레파시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느낌이 오시는 거, 지금 11강쯤 왔으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3번의 단어를 모두 맞추셨어야 되는데 아직 못하셨다면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기회가 오늘이니까요. 느낌 잘 살리셔가지고 단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post와 trade가 나와 있네요. 두 개 다 동사로 쓰이는데요. post는 게시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어떤 게시물들, 글이나 그림 같은 것을 인터넷 등에다가 혹은 게시판 등에다가 게시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 post입니다. trade는요, 무언가를 바꾸다, 교역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고요. 자,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 2, 1.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는 post였습니다. 무언가를 게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였고요. 두 번째 단어들 만나보시죠. boil과 add라는 동사입니다. 이것들도 역시 동사인데요. boil이라는 것은 물 같은 걸 끓이다라고 할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끓이다라는 의미의 동사, 그리고 add는 첨가하다, 더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boil과 add, 어떤 것의 느낌이 더 오시나요? 3, 2, 1. 선생님이 선택한 것은 add였습니다. 무언가를 더하다, 첨가하다는 의미의 동사지요. 마지막 단어들 만나봅니다. 자, flavor와 sugar free라는 것이 등장했는데요. flavor는 맛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맛이 나다 할 때 그때 맛인데요. 이때는 명사입니다. flavor 명사고요. sugar free는 어떤 단어 뒤에 이렇게 하이픈과 함께 free가 연결되면 무엇이 없는 또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sugar가 설탕입니다. 그렇다면 sugar free면 무설탕의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flavor 맛, sugar free, 무설탕의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 2, 1.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는 sugar free였습니다. 여러분들 느낌 선생님과 일치하셨나요? 텔레파시가 짜릿짜릿하게 통하셨길 바라고요. 이런 느낌을 잡아서 독해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단어들 눈에 잘 익혀두시고 그 기분 좋은 느낌으로 독해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독해는요, 201번 문제가 있는 독해입니다. 유형은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유형이네요.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바르게 배열한 것은, 문제를 보시면 문장 3개가 A, B, C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요. 그게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가시면서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문장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문장을 연결하는 이런 유형은요, 특히나 대명사 같은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거죠. 그럼 그 대명사가 무엇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한 문장씩 읽어보면서 그런 관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첫 번째 단어가 next입니다. 그 다음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일단 A는 패스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B를 보시면요. One day, 어느 날, 어느 날 이렇게는 충분히 글을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 he라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 he posted a picture of the paper clip on the internet. 그는 인터넷에다가 그 종이 클립의 사진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가 누구죠? 알 수 없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가 이렇게 등장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A, B는 맨 먼저 등장할 수 없다는 거 일단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C를 볼까요? Kyle MacDonald had a red paper clip. He wanted to trade it for something nice.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일 맥도날드라는 사람이요. 빨간색 종이 클립을 한 장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빨간색 종이 클립을 바꾸고 싶었다고 하네요. 무엇과요? For something nice. 아주 멋진 어떤 것과 바꾸고 싶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처음에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he 이런 말들로 대신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C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들 판단 가능하시겠죠? 일단 C가 가장 먼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다시 해석하면요. 카일 맥도날드는요. 빨간색 종이 클립이 한 장 있었는데 그 빨간색 종이 클립을 멋진 무언가와 바꾸고 싶었다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하나 살피실 건요. 여기 보시면 something nice가 있습니다. 이 nice는 멋진, 훌륭한이란 뜻이죠. 형용사는 보통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명사가요.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하죠. 따라서 멋진 무언가와 바꾸고 싶었다는 겁니다. 단어 하나 살피시면요. trade A for B 하면 A를 B와 바꾸다는 겁니다. trade 바꾸다, 교환하다, 교역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라고 했었죠. 자, 어쨌든 그것을 멋진 무언가로 바꾸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요. next 그런 다음에 그는 바꿨습니다. 그 펜을 문 손잡이와 바꿨다고 하네요. doorknob은 이건 문 손잡이입니다. 손잡이와 그 펜을 바꿨다고 하는데 C에서 그 펜이 등장했었나요? 그 펜이라는 거는 이미 앞에 펜이 등장을 했어야만 그 펜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C 다음에 A가 연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B를 볼까요? 어느 날 he posted 그는 게시했습니다. 무엇을요? 그 종이 클립을 인터넷에 그 종이 클립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거죠. 그 빨간색 종이 클립을 멋진 무언가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그 종이 클립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거죠.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죠. 그는요, trade his paper clip 그의 종이 클립을 바꿨습니다. 뭐와요? trade A for B 다시 나오죠. fish-shaped pen 물고기 모양을 한 펜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 모양으로 바꾼 펜을 그 다음에 바꿨다는 거죠. 무엇과요? 손잡이와 바꾼 겁니다. doorknob이라는 것은 손잡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손잡이로 바꿨습니다. trade A for B 또 나왔고요. He did this again and again. 이러한 것을요.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했습니다. 무엇을요? 무언가와 어떤 것을 계속 교환하는 것을 반복해서 했다는 거죠. Surprisingly, 놀랍게도요. After 14 trades, 14번의 교환 후에 he got a house in Canada. 캐나다에서 집을 하나 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14번의 물물 교환을 했더니 집이 한 채가 생겼습니다. 시작은 빨간색 종이 클립 하나였는데 그것이 14번의 교환 후에는 집이 하나가 떡하니 생긴 겁니다. 엄청나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카일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물물 교환을 통해서 집을 구한 얘기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어질 글의 순서는요. 일단 C로 먼저 시작을 해야겠고요. A는 연결될 수 없다는 거 아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대명사들 잘 챙기셔야 하고요. The pen이라고 하면 그 펜입니다. 도대체 그 펜이 무엇인지 앞에 등장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연결고리들을 잘 찾아서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이런 유형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년이 올라가서 또는 수능 때 이렇게 글의 순서를 배열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명사와 이런 말들의 힌트를 잘 찾아서 연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두셔야만 나중에 자신감 있게 이런 문제들을 푸실 수 있는 겁니다. 답안 체크하면요. CBA는요.
CBA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글의 순서를 배열하는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들을 잘 살피시고 선생님이 가르쳐드린 방법, 이런 방법들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독해 지문 갑니다. 207번부터 8번까지 함께 있는 지문인데요. 문제부터 보시면요. 207번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거죠.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건데 선택지가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반드시 우리말로 읽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주제를 파악하는 거네요. 208번이고요. 위글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옵니다. 제목을 고르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해오셨던 대로 한 문장씩으로 정리하시는 또는 짧은 어구로 정리하시는 연습을 했다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칸의 빈칸이 보이고 있죠. 일단 그리고 보니까 맨 마지막 단어에 껌이라고 등장했습니다. 껌과 관련된 무슨 얘기가 등장할 것 같은데 한 문장씩 분석하도록 합니다. 자, chewing-gum이라고 나왔네요. Chewing-gum sticks to everything like chairs and desks. chewing-gum이라는 거는 씹는 껌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씹는 그런 껌을 말하는데요. 껌은요, stick to everything. stick to 하면 어디에 들러붙답니다. 모든 것에 들러붙습니다. like 뭐와 같이요. 의자 그리고 책상 등과 같은 그런 모든 것에 달라붙습니다. 그렇죠? 껌이 들러붙으면 실제로 여학생들이 머리에 껌 붙거나 아니면 의자에 딱 앉았는데 그 의자에 껌이 있어가지고 엉덩이에 그 껌 붙으면 기분 정말 안 좋습니다. 이런 장난들 많이 치기도 하죠. 하지만 most people love it.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Thomas Adams first made chewing gum in 1869. 토마스 애담스라는 사람이요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요? 껌을 1869년에 만들었다고 하죠. 자, 이 글은 일단 껌에 관한 얘기인데 최초로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e boiled natural chewing gum and then added flavors. boil이라는 것은 끓이다라는 의미의 동사였고요. add라는 것은 더하다, 첨가하다는 의미의 동사였죠. 뒤에 보면 natural tree gum이라고 나왔는데요. tree gum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독해지문 마지막에 보시면 나무 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떤 나무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끈적끈적한 그 액체 이런 것들을 진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천연 나무 진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added 첨가했습니다. 무엇을요? 맛을 첨가했다는 거죠. 자, 껌을 만드는 재료인 나무 진을 끓여서 거기다가 맛을 첨가했습니다. Later, 그 후 in the 1880s, 1880년대에 the Fleer brothers, Fleer 형제들이요, made gum in cube style. 껌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형태고요? 큐브 스타일입니다. 큐브라는 건 정육면체를 가리키죠. 정육면체입니다. 여러분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큐브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요. 그런 큐브 모양입니다. 정육면체 형태로 그런 스타일로 껌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The gum had sugar on the outside. 껌은요 설탕을 가지고 있었는데 on the outside 겉표면에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육면체로 만들어서는 그 겉표면에 설탕을 첨가한 거죠. 다음 이어서 볼까요? Sugary gum become popular. Sugary gum became이네요. Sugary gum became popular. 설탕이 묻은 껌은요 인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it was bad for teeth. 그 설탕이 묻은 껌은요 안 좋았습니다. 무엇에요? 이에 치아에 좋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설탕이 묻어 있는 것들은 치아에 좋지 않습니다. Then 그리고 난 뒤에요. In the 1960s, 1960년대에 chewing gum companies introduced sugar-free gum. 껌을 만드는 회사가요. introduce 도입했습니다. 소개했습니다. 무엇을요? sugar-free입니다. 무설탕의라는 의미였죠. 무설탕의 껌을 소개했습니다. 오늘날이요. There are many kinds of sugar-free chewing gum. 많은 종류의 무설탕 껌이 있다고 하네요. And there are also many flavors. 그리고 또한이요.
많은 맛들이 있다고 합니다. From strawberry to vanilla to cola. 딸기 맛에서부터 바닐라 그리고 콜라 맛까지 아주 많은 맛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일까요? 딱 글을 읽고 나면 이 글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글인지 꼭 확진하시라고 했는데요. 이 글은 껌의 탄생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그 최초로 만든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육면체로 만들어서 맛을 첨가시킨 플리어 브라더스가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오늘날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의 껌들, 그러면서도 맛은 있는 그런 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로 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죠. 207번입니다.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껌은 플리어 형제가 최초로 만들었다. 아닙니다. 최초로 만든 사람은 따로 있죠. 그 사람은요, 토마스 애덤스입니다. 토마스 애덤스는 껌에 아무런 맛도 첨가하지 않았다. 아무런 맛도 첨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맛을 첨가했다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1869년에 정육면체 스타일의 껌이 나왔다. 1869년에 토마스 애덤스가 처음으로 껌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880년대에 정육면체 스타일의 껌이 나왔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4번 설탕을 바른 껌은 인기가 없었던 게 아니고 인기가 있었죠. 틀렸습니다. 1960년대에 처음으로 무설탕 껌이 나왔다. 이렇다고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으로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다음 문제 봅니다. 208번은요. 위 글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The blank of blank 껌입니다. 자, 껌의 어떤 껌의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 이 글은 껌의 탄생인데 어떤 껌에, 오늘날에서는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설탕 껌의 등장, 이런 것까지 설명이 되고 있었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정답 보시죠. The history of chewing gum입니다. 자, 껌의 역사, 껌의 탄생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무설탕 껌까지 등장했다는 거, 이런 얘기까지 정리가 되고 있었죠. 자, 여러분들 많이들 씹으시는 그 껌이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었고 지금과 같은 모양, 지금과 같은 맛이 이때쯤에 생겨나게 된 것이구나, 이런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Enjoy Reading 1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Enjoy Reading 2에서 게임과 함께 또 돌아오겠습니다. Everybody get up. Enjoy Reading 2에서는요. 독해지문 3개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문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211번과 212번이 함께 있는 독해 지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214번 문제가 있는 독해 지문입니다. 마지막 지문은요. 219번부터 220번까지 문제가 함께 있는 독해 지문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게임 하나 진행하셔야겠죠. 내 것인 듯 내 것이 아닌 듯한 단어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3개의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살짝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대신 집중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철자가 4개고요. 철자가 다 모였을 때 잘 보시면요. 첫 번째 철자 M과 마지막 철자 K는 원래 위치가 맞습니다. 중간에 두 철자만 잘 바꾸시면 되고요. 의미는요, 명사로 표시 자국이란 뜻입니다. 잘 한번 철자 맞춰보시고요. 3, 2, 1. mark라는 단어였네요. 명사로 표시 자국이다라는 거, mark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의미는 먼저 가르쳐 드리면요. 이거는 솔이란 뜻입니다. 솔이란 뜻의 철자 5개짜리 단어. B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요. H로 끝나게 되는데요. B로 시작하고 H로 끝나는 솔이란 명사 뭘까요? 3, 2, 1. brush란 단어였습니다. brush 이따가 등장하게 될 텐데요. brush 솔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엄청 깁니다. 길고 복잡하고 여러분들 절대 파악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기가 생기죠. 내가 반드시 저걸 맞출 테야.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미는요. 동사로 방해하다입니다. 방해하다고요. in으로 시작하고요. t로 끝납니다. 방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뭘까요? 3, 2, 1. 바로 등장했습니다. interrupt고요. 방해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였네요.
interrupt.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단어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 어려워하고 답답해할까봐 바로 보여드렸습니다. interrupt 동사 방해하다 이런 동사까지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어가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죠? 여러분들 속을 부글부글 끓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interrupt, 방해하다, 동사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러한 단어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독해지문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독해지문은요. 두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211번과 212번인데요. 211번은 글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앞뒤 문장 간 혹은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풀어야 해석을 하셔야 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212번은요. 어구의 의미를 추측하는 건데요. 위글의 밑줄 친 the mystery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쓰시오. mystery, 그 미스터리가 과연 무엇인지 이걸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something strange with the rocks in Death Valley라고 나왔습니다. Death Valley라는 것은 이건 죽음의 계곡 또는 죽음의 골짜기죠. 죽음의 골짜기 의시의시합니다. There's something strange,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With rocks, 바위들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건데 어떤 바위냐면 Death Valley라는 곳에 있는 바위들에는요. 이상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어떤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상한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어떤 단어가 이렇게 끝에 thing, one, body로 끝나는 경우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바위들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상한 점이 무엇일지 파악하는 것, 이게 좀 핵심이 되겠네요. Death Valley is a large desert and it is famous for moving rocks. 죽음의 골짜기는요. 커다란 사막이고요. And it is famous. 그것은 유명하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움직이는 바위들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딱 생각하시면 바위라는 것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움직이는 바위들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라는 것이 있죠.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막 흔들어서 그래서 커다란 바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설악산이 흔들바위로 유명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도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움직이는 바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유명하다고 합니다. The rocks move themselves and leave long marks on the ground. mark라는 건 표시, 자국이라고 그랬었죠. 그 바위들이 스스로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서는요. 긴 자국을 leave, 남긴다고 하네요. 어디다가요? 땅에다가 남긴다고 하는 거죠. 바위들이 스스로 움직여서요. 땅에다가 긴 자국을 남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Sometimes 때때로 they move 200 meters. 200m나 움직이나 합니다. 흔들바위를 흔들면은 이게 막 공간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그냥 흔들흔들 거리기만 하죠. 근데 이 바위들은요. 200m나 움직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200m 길이면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하시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빠르면 13초 정도 뛰시나요? 여학생들은 20초 가까이 걸리는데 그 정도의 거리를 바위가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Nobody saw this mysterious rock moving. 그 누구도요. 이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바위의 움직임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 봤다고 하네요. 이거 왜 못 볼까요?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될 텐데. 카메라를 설치해놔도 될 거고요. 어쨌든요. 이어서 봅니다. Scientists tried to solve the mystery. 과학자들은요.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solve, 풀다, 해결하다는 거죠.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을요? The mystery, 그 미스터리를 풀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미스터리가 뭐죠? 바위가 스스로 움직여서 땅에다가 자국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미스터리죠.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They made maps of the moving rocks.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무엇을요? 움직이는 바위의 지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At last, 마침내 they blank.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 미스테리를 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움직이는 바위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마침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느낌상으로 봤을 때 그 미스테리를 해결했다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죠? In the daytime, 낮 시간 동안에 Death Valley is hot. Death Valley는요, 죽음의 골짜기는요, 매우 뜨거운 곳인데요. 하지만 it becomes cold at night. 밤에는요,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낮 동안에는 뜨거운데 밤 동안에는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Water on the ground, 땅에 있는 물이요. changes into thin ice. 밤에 이렇게 차가워지기 때문에 땅에 있는 물이 아주 얇은 얼음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이제 느낌 좀 오시나요? 맞아 보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죠. Then strong winds move the rocks on the ice. 그런 다음에 강한 바람이 움직입니다. 그 바위들을요. 어디 있는 바위들이요? 얼음 살짝 얇게 언 얼음 위에 있는 그런 바위들을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 얼음 위에 있는 그런 바위들을 움직이는 거죠. In the morning, 아침에 the sun dries up the ground. 그 태양이요. 태양이 땅을요 말립니다. 즉 녹인다는 것이 되겠죠. 땅을 녹입니다. 얼어붙은 밤 사이에 얼어붙은 그런 땅을 녹입니다. And 그리고 난 뒤에는요 leaves only marks on it. 그 땅 위에다가 자국만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위가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땅이 얇게 얼음으로 바뀌고요.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 바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그 얼음을 녹이게 되면 그 땅 위에는 자국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요? 데스밸리에서 움직이는 바위가 땅에 어떻게 자국을 남기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관련된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신기한 거였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죠.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들이 마침내 그 미스테리를 풀려고 노력하던 과정에서 움직이는 바위의 지도를 만들었고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위를 움직였다? 아닙니다. Found the answer. 답을 찾았다. 그렇죠. 답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답이 밑에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 정답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So rocks changing, 바위가 변화하는 걸 봤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아니고요. Gave up looking for the answers. Gave up, give up 포기하다는 것이고요. Look for는 찾다라는 거죠. 해답을 찾는 걸 포기했다? 아닙니다. 알아냈습니다. 결국. Made a maps of the moving rocks. 그 앞에 나왔죠. 지도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마침내 만들었다. 이상합니다. 따라서 5번도 될 수 없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죠. 위글의 밑줄 친 the mystery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쓰시오. mystery 여러분들 아까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답 보실까요? 바위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긴 자국을 남기는 그런 현상, 그것을 바로 mystery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 미스테리들을 과학자들이 풀려고 노력을 무척 해가지고 결국은 알아내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독해지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해지문은요 214번 문제가 있는 문제네요. 유형은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법을 묻는 거네요. A, B, C에 지금 두 단어씩 있습니다. 그것이 어법상 어떤 것이 들어가면 옳은지 그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독해 지문을 주고요. 이렇게 어법을 묻는 문제들이 수능 시험에 등장을 하죠. 자, 우리가 학교에 내신 시험을 볼 때는 그냥 문법 자체만을 묻기도 하는데 이렇게 수능 시험 같은데 좀 학년이 올라가서 문법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에는요. 문법 그 자체보다는 독해 지문 속의 문법 요소들을 찾아내서 그 문법 요소들이 알맞게 들어가 있는 것 이런 유형으로 푸는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글감도 확인해 보고요. 글의 주제도 확인해 보고 어법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layers of this sport need big stones and long brushes. brush라는 거는 솔이라고 그랬죠. 선수들입니다. 어떤 선수요? 이 운동 스포츠의 선수들은 필요합니다. 무엇을요? 커다란 돌들과 긴 솔들을 필요로 합니다. 돌과 솔이 필요한 스포츠 뭘까요? They play it on the ice. 그들은요 그 스포츠를 합니다. 얼음 위에서 한다고 하네. 거의 힌트가 나왔습니다. What sport is this? 이 스포츠가 무엇일까요? It is a winter sport, curling. 겨울 스포츠인 curling입니다. 여러분들 curling 보셨나요?
동계올림픽에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는 것인데요. 컬링이라는 거 얼음판 위에서 그 돌을 이렇게 싹 밀어가지고 나머지 선수들이 솔을 가지고 열심히 문지르죠.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컬링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인기를 끌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컬링이라는 것이 점차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인기도 조금씩 끌고 있죠. 컬링 굉장히 정적인 운동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 게임 룰을 알고 보면요, 이것도 매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컬링 나중에 등장할 때 영어 독해 시간에 했던 거지 하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In curling, curling이라는 스포츠에서요, there are 4 players in each team. 4명의 선수들이 각각의 팀이 있다고 합니다. 컬링에는 각각의 팀에 4명의 선수가 있다고 하네요. Each team have 8 stones. 각각의 팀은 어쨌든 8개의 돌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법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has를 쓸 것이냐, have를 쓸 것이냐. 이렇게 2개의 단어를 주고 어법상 옳은 것을 쓰라고 하면요, 일단 이 둘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has와 have의 차이가 뭐죠? 딱 눈에 들어오시는 거는 3인칭 단수냐 아니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동사고요. 동사를 3인칭 단수를 쓸 것이냐 아니면 복수 동사를 쓸 것이냐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주어를 따지셔야겠죠. 주어를 가보겠습니다. each 팀이라고 나왔습니다. each 팀은요, 각각의 팀입니다. 각각의 팀하면 의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복수란 느낌이 오실 수 있는데 each가 주어 자리에 등장하면요, 여러분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뒤에 무조건 단수 동사가 와야 됩니다. each가요, each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오고요. 혹은요, each 뒤에 of가 오게 되면 복수 명사가 등장합니다. 어쨌든 앞에 단수 명사가 있든 복수 명사가 있든 주어 자리에 each가 쓰이는 경우에 동사는 단수 동사.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학년 때부터 계속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each team has 8 stones 이렇게 하셔야겠죠. 첫 번째 A에서 고를 단어는 has입니다. 다음 이어서 보죠. 다음 보겠습니다. One player slides the stones to a target on the ice. 한 명의 선수가요, slides the stones, 돌들을 이렇게 쭉 민다고 합니다. To a target, 목표 지점으로요. On the ice, 얼음 위에 있는 목표 지점으로 그 돌들을 slide, 미끄러지게 해서 쭉 보내는 거죠. The other players, 다른 선수들은요, sweep the ice, 그 얼음을 막 씁니다. 그 솔들을 가지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With brushes, 솔을 가지고요. By doing this, 이렇게 함으로써 the stones move closer to their target, 그들의 목표 지점으로 보다 가깝게 이동합니다. Closer to their target, 그들의 목표 지점으로 더 가까이 움직이게 됩니다. 천천히 돌을 굴리고 나서요, 그 앞부분에서 솔들로 이렇게 막 문지르면 얼음 위에 있는 마찰력이 좀 더 줄어들겠죠. 따라서 돌들이 점점 더 잘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So, 그래서, however, 하지만입니다. 어떤 연결어가 이어져야 될까요? The players should not touching the stones with the brushes. 일단 보시면요, 뒤에 거부터 보시면요, should 조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오죠? 동사 원형이 옵니다. 따라서 should not touching이 아니라 touch가 돼야겠죠. 앞에 연결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돌들이 목표 지점으로 보다 가깝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그 선수들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죠. 하지만 선수들은 돌들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솔들로. 솔을 문지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솔을 가지고 돌을 건드려서는 반칙이 되는 거죠. 그런 컬링하는 방법, 컬링이 무엇이고 컬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그런 글이었고요. 어법상 따지시면 연결어 하나 흐름상 파악하셔야 되고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여기까지 잘 챙기시면 잘 해결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문제 풀까요? 자, ABC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알맞은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has, however, touch였습니다. 따라서 2번으로 정답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개까지 풀어봤고요. 마지막 독해집은 살펴봅니다. 마지막은요, 2문제가 함께 있네요. 219번부터 220번까지 있는데요. 219번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위글의 밑줄 친 A, E 중 가리키는 대상의 나머지와 다른 것은 찾아보도록 하고요. 220번은요, 줄거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도시를 걸어 다닐 때 seeing eye dogs가 하는 일 2가지를 우리말로 쓰시오라는 건데요. 바로 문장 보겠습니다. Do you know about seeing eye dogs? Seeing eye dogs는요, 맹도견입니다. 맹인들을 안내하도록 훈련받은 그 개를 말하는데요. 그 맹도견에 대해서 아시나요? These dogs are like the eyes of blind people. 이러한 개들은요, 맹인들의 눈과 같습니다. 그들은 receive training for several months. 몇 달 동안 훈련을 받는다고 하죠. 그들은 맹도견을 가리킵니다. After the training, 훈련 후에는요, They live with a blind person. 그들은 맹인들과 함께 삽니다. 즉 맹도견이 되겠죠. Their job is very important. 그들의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With the help of the dogs, 그 개들의 도움으로 blind people, 맹인들이 can walk around the city. 도시 주변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They can avoid danger. 그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위험들을요. Like cars, bicycles, and holes in the road. 도로에는 구멍,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하네요. Seeing eye dogs wait for green lights and cross the street safely with blind people. 맹도견, 그대로 맹도견입니다. 맹도견은요, 초록색 불을 기다리고요. 길을 안전하게 건넙니다. 맹인들과 함께요. They are often cute. 그들은 종종 귀엽습니다. 맹도견이 되겠죠? So people sometimes touch them.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종종 만지려고 한답니다. 하지만 they should not do that.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they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5번 2가 틀렸네요. It can interrupt their work. 그러한 행동은요, 그들의 맹도견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어졌고요. 관련된 문제 풀죠. 219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밑줄 친 A, E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 B, C, D는 전부 다 맹도견을 가리켰고요. 5번은 사람들을 가리켰죠. 따라서 5번 고르시면 되고요. 220번 문제 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도시를 걸어다닐 때 seeing eye dogs가 하는 일 2가지를 우리말로 쓰시오. 자, 2가지 우리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시각장애인들이 자동차, 자전거, 구멍 등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요.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돕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귀엽다고 그런 맹도견들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독해 문제였고요. 자,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출석 체크할 수 있는 단어 보여드립니다. 6개의 단어가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Post, add, sugar-free, mark, brush, interrupt. 의미를 잘 적으셔서 수강국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중에서도 분명히 어려운 내용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 역시 망설이시면 안 되겠죠? 아래에 주소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은요, 여러분들 마지막 강입니다. 단기 특강의 마지막 12강이고요. 221번부터 240번 문제 중에 선생님이 고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